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4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장되어서 우리 증시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줄곧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재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와 함께 의견들을 많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덜 악화가 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2% 가까운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아래로 줄곧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 황금 연휴죠.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국내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줄곧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0명이 나온 적은 없지만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0명인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이미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발표된 확진자 수를 보니까 34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반영했던 시점이 지난 2월 말이거든요. 지난 2월 말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줄곧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코스피가 800포인트나 빠지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전파가 되면서 2월 말 이 시점에 확진자 수도 100명 이상 늘게 되었고 그리고 개학도 연기를 하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와 맞물려서 이렇게 증시가 동시에 하락을 하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월 말에 2200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이 시점부터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던 시점은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첫 단계였기 때문에 50명, 100명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통행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제한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던 단계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부 증가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상황을 비교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증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전날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다시 일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늘지만 않는다면 저는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나 만약에 월요일날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저는 그때를 기회로 추가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다시 올라갔지만 이 확진자 수가
50명, 100명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 사태는 국내에서만 한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부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국내 증시에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만약에 월요일날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일부 충격을 받는다면 정말 추가 매수할 기회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2200포인트였는데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나서 하락폭의 한 60% 정도? 60% 정도밖에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코스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주를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 가까이도 나왔었는데 점차 줄면서 100명대까지도 줄고 이어서 10명 아래까지도 줄었었는데 잠깐 다시 상승을 해서 30명, 40명 이렇게 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방역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빨리 진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있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손에 익게 되면 더 이상 시행착오는 발생이 되지 않고 노하우가 생겨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저도 이 방역 활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늘었다고 해서 더 확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산을 빨리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이나마 충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종합주가 지수만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큰 상승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전하고 동일한 곳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코스피 우량주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로 매수하신 분들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코스닥처럼 다시 코로나 직전까지 회복되기 전에는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보유와 관망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확진자 수가 일요일 오전이죠. 5월 10일 10시인데 이때 34명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서 국내 감염은 26건이고 8건은 해외 유입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26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내다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세계 현황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아래 보면 38위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럽과 북미 이렇게 대륙을 나눴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확진자 수가 조금씩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5,000명, 6,000명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세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유럽은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다만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 줄어드는 둔화 폭이 유럽만큼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지역도 이렇게 유럽처럼 확진자 수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면 코스피와 개별 종목들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러시아하고 남미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지역들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종식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